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뒤늦게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8분 34초 3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현아가 현란한 버블팝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얘기하는 버블팝, 팍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바카라의 Yes I Can Boogie 노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재건축도 폭락세 가담, 11월 2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듯이 2021년 10월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더 급해지죠. 오늘 발표한 주간 시세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이 더 커질 거라고 그랬죠. 제 말이 맞았죠? 네.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엑셀 자료가 위주가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말고 증시, 환율, 보버스, 유가, 채권 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방송 마쳤고요. 목이 좀 잠깐 컬컬했습니다. 자, 아침에는 세계 증시 하는데 내일 아침에는 오늘 밤에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방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캠핑을 갑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데로 가요. 연천으로 갑니다. 연천. 또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찾아올까봐. 지난주에 저기 충남 희리산 거기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빵도 잔뜩 이성당 빵인가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 그거 잔뜩 사주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 미리 얘기하면 막 찾아와.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미투 있잖아요. 미투. 제가 17명한테 미투에 걸려갖고 아직도 제가 집행유예 수배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디 간지 얘기하면 안 해. 가서 돌아올 때 이번에는 가까운 데 갑니다. 연천입니다. 연천. 연천에 캠핑장이 또 있어요. 저희는 나이 먹어가지고 막 등산하거나 그런 거 말고 데크 있고 뭐 씻는 거 전기도 있고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해요. 친구랑 같이. 그리고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 잠깐만요. 이거 아니구나. 왜 중복해서 막 나오지, 뭐가? 네. 네, 자책, 이거, 작년 10월달에 상투 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길이 남을 10월달 상투입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제가 8년 하락, 2029년 10월까지 하락한다고 써있죠? 그러나, 저는 그 중간에 반등을 대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삐파. 이번에는요, 삐파가 어마무시한 반등이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살려고 아사모를 모집하고, 저는 이제 지금은 전세인데 내년 후반에는 월세를 살 생각이에요. 왜? 월세 한 두세 달 살다가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전세는 보증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 내일 다음 달에 집 뺄래요. 그럼 돈 안 준다고. 뭐 줄 돈이 없지. 그래서 월세를 살면서 제가 5억 8천에 샀다가 15억에 판 아파트를 9억에서나 8억에 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3억에 팔고 다시 또 기다렸다가 6억에 다시 사고, 이 파동을 저는 따라갈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연구하는 모임이 아사모,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 아사모입니다. 이거 아사모. 어저께 샘플 방송 잠깐 간단하게 했죠? 제가 1월 1일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할 건데, 그때는 이제 회원들에게만 영상이 제공되고 자료도 제공이 되겠죠?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12월까지는 샘플 방송. 지금 제가 살던 아파트를 가지고 물론 팔았지만 그걸 샘플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대수 파크리오를 데이터를 다 초기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11월부터는 샘플 방송을 또 하려고 해요.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즉 하나의 아파트를 하나의 주식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뭐 입지 분석,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잘 안 하고 순수하게 시계열 데이터로만 기술적 지표, 코포크, 뭐 삼선전환도 할 건데,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많이들, 근데 벌써 많이들 가입을 하셨더라고.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아사모 회원 링크를 하나 새로 만들었거든요. 5개의 회원이 등급이 있는데 마지막 아사모 회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 부동산입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여기 멤버십에 가시면 여기 이 채널에 가입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밑에 거 이겁니다. 아사모 부동산입니다. 개별 아파트 분석하고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자료 차트를 또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물론 이제 초기 세팅비는 들어가요. 왜냐면 저도 데이터를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멤버십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보름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 번이든 그분의 관심 있는 아파트를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고 시계열 데이터로 실거래가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죠, 이거. 이거는 시가총액 전체예요. 전체 3,000세대가 넘는 거. 여기에 뭐 피보나치 계수도 있고요. 연봉도 있고요. 하여튼 각종 분석한 거 있고요. 이거는 평형별로 다 나열한 거. 왜냐면 이거는 9개지만 뭐 30개인 아파트도 있으니까. 그리고 평형별로 어떤 상대 강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나 아니면 부동산원 데이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평균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적 지표들이 있죠.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피보나치 계수,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여기에 코포크 지표, 소나 지표, 스타캐스틱, RSI. 주식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표를 분석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그리고 평형별로 20평대, 30평대, 40평대, 44평대, 50평대 이상을 다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24평대, 34평대, 40평대, 44평대, 50평대 다 분석을 할 겁니다. 자,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다운받아서 서울 아파트 전체를 다운받아서 그 중에 400개 가지고 지역별 지수를 만들고 그 중에 100개,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가지고 일일 인덱스를 만듭니다. 스타 100. 그러니까 메이저 400이 있고 스타 100 지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저께까지예요. 어저께 방송한 거고. 자, 오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딱 입력했더니 조금 변했어요. 조금 더 하락했어. 어저께 지수가 280.23인데 오늘은 짠 하니까 297.71이에요. 그러니까 한 0.3포인트 정도 빠졌죠? 다시요. 어제, 오늘. 왜냐면 지금 신고되는 건 한 달 전 거니까 10월 말부터 신고가 막 되고 있겠죠. 그쵸? 한 달 안에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월 초는 이미 신고가 됐고, 요 뒷부분이 지금 신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후반부랑 11월께 지금 신고가 되는데, 어제, 오늘. 자,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노안인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또 친절하게 또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이건 10월 달이고, 이건 11월 달입니다. 자, 이건 어저께 거예요. 오늘. 오늘. 자, 봤죠? 10월 말도 빠지고 11월도 빠지고 있고요. 지금 11월은 아직 신고한 지가 한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자, 제가 오늘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 최고가 대비 하락이 아니에요. 그보다 최고가 대비 하락은 훨씬 더 크겠지. 근데 제가 지난달에 됐든 지지난달에 됐든 최근 신고된 거 이후에 오늘 신고된 것들 중에 마이너스인 것만 골라냈어요. 자, 송파구 A그룹입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 트리지움 114제곱이죠. 44평대 23억 2,500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가 27억 4천이었어요. 즉 4억 천 하락했죠. 15%. 요즘에 뭐 10% 하락한 게 수두룩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서 중종 A그룹인데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4개의 구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한 30종목 되거든요. 자, 이 중에 하나가 또 신고가 됐네요. 쭉 보니까 성산시형이 50제곱짜리가 8억 8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9억 3천에 비해서 5천만 원이 하락했어요. 5% 하락했죠. 자, 이거 재건축입니다. 성산시형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36년 차예요. 그리고 단지수도 3,710세대이기 때문에 재건축하면 한 4,500, 5,000세대 될 거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건축이죠. 근데도 하락을 해.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더 하락했을걸요. 10월 달에 한 달 만에 5천만 원 하락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재건축 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실종홍 음마아파트 하락한 건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그거 말고도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을 제가 400개 단지를 분석하는데 일단 오늘 성산시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마서중종 B네.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B그룹인데 하나가 또 신고가 됐네요. 가운데 거 있는데 보니까 홍대 센트럴 아이파크죠. 이거 84제곱짜리가 11억에 신고됐는데 직전 11억 8천에 비해서 8천만 원 하락했어요. 이거 지금 잘못하면 10억 깨지겠는데. 지금 84짜리가 30평대가 10억 깨지는 거 막 나왔죠. 지금은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강동구에서도 14억, 15억 하던 게 10억으로 떨어졌다고. 10억 몇 천인가 그러더라고.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또 제목에. 자, 강북도 아마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영동작서,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세 그룹을 로 만든 지수인데 C그룹이니까 세 번째 그룹인데 어딘가 볼까요? 쭉 보니까 우장산 힐스테이트 내발산동 59제곱짜리가 8억 6천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10억 5천이에요. 근데 10억 5천에서 8억 6천이면 1억 9천, 2억 가까이 하락했어요. 18% 하락.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뻑하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초급매 아니면 안 팔려. 그러니까 워낙 빠진 거 아니면 안 팔려요. 이번에 노도강 C그룹입니다. 노도강 C그룹 중에 딱 보니까 여기에 창동주공 17단지 36제곱짜리. 창동주공이면요 89년도 입주해갖고 33년 차예요. 1980세대야. 근데 이게 36제곱짜리가 3억 1,500에 신고됐는데 이게 4억 1,525원이었어요. 직전 거래에 비해서 1억이 하락한 거야. 여러분들 3, 4억짜리가 1억이 하락하면은 25% 하락했거든요. 어마무시한 거야 이거. 재건축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동-중은 B인데 이거는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를 묶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든 거예요. 자,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건데 전농 크래시 신축입니다. 23년 준신축 9년밖에 안 됐으니까 84제곱짜리가 1억 500 아니 10억 500에 10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13억 7천이었어. 3억 2천이 하락한 거야. 23%. 전농 크래시. 이거는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100등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 스타 지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하락하니까는 아까 봤던 그 1데이터가 빠지는 거지. 자,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입니다. 경기도 넘어왔습니다. 자, 송파구가 빠지면 강동구가 빠지고, 강동구가 빠지면 하남시가 빠지고,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빠지거든요. 왜? 서로 이주 소요가 이렇게 맞물려 가요. 송파가 급매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싸게 산 사람이 강동구에 산 사람이 자기 집도 싸게 팔어. 근데 하남에 있던 분이 서울로 입성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강동구에 뭐 신축이나 이런 게 되게 싸게 나왔어. 막 몇 억이 떨어졌어. 얼른 사지. 그러면서 자기 것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개이득이거든. 왜? 워낙 싸게 샀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중심부가 하락하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자, 하남은 뭐가 빠졌나 볼까요? 여기 미사 강변 18단지네. 84제곱짜리인데 7억 5천에 신고됐는데 아이고 8억에서 7억 5천 이번 달 고점이 8억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네. 그래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번에는 경기도 일산입니다. 일산에 이렇게 보니까 일산 대림 현대인데 59제곱짜리가 2억 6천에 신고됐는데 2억 7,350에서 1,325만 원인데 5% 정도래요. 5%. 워낙 저가 아파트라서. 그 다음에 군포 3본인데 자, 일기신도시죠. 딱 보니까 한라주공 4단지 51제곱짜리가 4억 8,800에 신고됐는데 뭐야 이거? 7억 2,500이 2억 3천 하락했다고? 32% 하락한 거예요. 이거 대박이죠 이거. 30%가 넘게 하락했어. 요즘에 금매들 이런 것들 뭐 직거래들 이런 게 수두룩하니까 큰일이야 큰일. 자, 일별로 제가 매일 집계하는 일 데이터인데 이게 1년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선 때 반짝했다 말고 그 다음에 낙폭이 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그쵸? 특히 10월달에 폭락한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보조지표 전세 수급지수 꺾이고 있고요. 이건 오늘 거 데이터 입력 안 한 거예요. 지난주 겁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거는 내일 엑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기 캠핑 가서 저녁 때쯤 해서 방송을 할게요. 자, 매매 수급지수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KB는 미리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약간 주춤 반등. 다음 주 내일 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자, 이거는 명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질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대선 때 반등했던 게 별로 무색하죠. 찔끔 반등했다가 계속 하락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여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 빨간 거는 그달에 상승 종목수가 더 많다는 얘기야. 차이.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지죠. 특히 10월 달에 제일 컸어요. 이번 달도 하락 종목수가 초장부터 하락이 많어.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400개 단지를 다운받아서 왼쪽에는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400개 단지로 지수를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경기도 11개죠. 자, 서울은 365개 단지고요. 55만 세대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서울 아파트 전체의 41%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110개 단지, 10개 단지씩 모아갖고 11개 지역인데 16만 7천 세대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송파구 폭락한 거 보이죠? 뉴스에 오늘도 나오더라고. 또 1등이라고. 강동구가 2등이라고 나오더라고. 분홍색. 노도강은 또 제일 많이 빠졌다고 또 나오더라고.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그래도 노도강은 2020년 3년 동안 보면 47% 올라 있어요. 이거 명목입니다. 명목. 물가 반응 안 한 거예요. 송파구가 이번 달에 살짝 반등하죠.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살짝 반등하는 정도로 봐야지 뭐 바닥 쳤다 이렇게 보면 뉴스에 유튜브 보니까는 뭐 송파구 바닥 쳤다고 막 또 설레발치는 유튜버 있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어. 몇 달, 이게 한두 달 빠지고 말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를 아사모라고 그래요. 아파트,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라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살려는 게 아니고 고점에서 팔았다가 저점에 다시 살 거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적 지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경기도도 보세요. 뭐 다 쏟아지니까는 뭐 누가 더 빠진다 덜 빠진다 얘기할 게 없죠. 단지 서울에서는 서초구 별로 안 빠지죠. 용산구도 별로 안 빠지죠. 이렇게. 나머지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를 보세요. 강남구도 찔끔 빠지고 있네. 음마도 빠지고 하니까. 근데 강동구가 최근 들어서 급하게 빠지죠. 왜? 송파구 영향을 받으니까. 이 영향을 받으면은 하남도 빠진다며. 하남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분홍색 하남 보세요. 폭락하는 거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죠. 이거 잘못하면 꼴등된다니까. 저 광명이 꼴등이거든요. 광명, 과천, 하남 요 순서예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하남이 과천 역전시킬 것 같아. 자, 이거는 명목이고요. 요거는 실질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명목이나 실질이나 워낙 급하게 빠졌다는 비슷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명목이 폭락하는 거나 실질이 폭락하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고점에서요. 고점에서 미묘하게 움직일 때 꺾일까 말까 막 그럴 때는요. 실질로 보면요. 확실히 꺾인 게 보여요. 물가를 못 이기는 거야. 얘가 상승을 하긴 하는데 월간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오르는 거야.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캡처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실질지수를 보는 거예요. 물가를 감안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를 반영하나 안 하나 똑같아. 똑같이 폭락이야. 생각해 보세요. 뭐 2% 3% 빠지는데 거기에 물가가 0.2% 올랐니 말았니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 전년동률 말고 월간 전월비. 자,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달에 송파구 폭락한 거 봐요. 얘는 9월 폭락, 10월 폭락, 11월 살짝 반등. 살짝씩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는데 직전 거래에 비해서 찔끔 오르니까는 이게 올랐다는데 이거 오른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강동구 보세요. 송파구 다음에 강동구가 거의 뒤를 따라갔죠. 근데 이번에는 강동구가 더 빠져.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오늘 고덕 베네루츠에 나왔고요. 고센프,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있죠. 그것도 폭락한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강동구가 요즘에 이제 잠실만 맨날 뉴스에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식상한지 이제 강동구를 폭락한 걸 나오더라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번 달 보세요. 하남 굴이 빠지는 거 보세요. 다른 데보다 더 심하게 빠지죠. 지난달에 덜 빠졌더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송파구 빠지고 강동구 빠지고 하남 굴이 빠지는데 얘네가 키가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강동구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남 구리가 빠지는데 문제는 이번 달에는요. 강동구가 많이 빠지고 하남 구리가 또 많이 빠진다니까. 송파구는 이제 멈췄어. 근데 이거 갖다 바닥 쳤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락 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빠지려는 건데 뭘. 그런 거를 엑셀로 아사모에서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개별 아파트를 가지고. 저는 주로 송파구랑 강동구, 엘리트레파, 강동구 신축 이런 것들을 제 매수 대상으로 샀기 때문에 꼭 제가 팔았던 아파트 다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가성비를 따질 거예요. 다 신축이 됐든 구축이 됐든. 물론 재건축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저는 들어가 살 거니까.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전세 살고 올라갈 때는 자가로 살고 또 자가 살다가 또 하락할 것 같으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딱 두 번만 할 거예요. 두 번만. 그 다음부터는 20년 30년 살 집을 살아야지. 이제 이사 안 다녀야지. 왜냐면 이번에는요 진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5억 8천에 산 게 15억이 됐어. 9억 2천을 벌었어. 나왔어. 근데 이번에 또 폭락을 하는데 한 6, 7억이 빠질 것 같아. 가만히 2년 동안 전세 사는데 내가 팔았던 아파트가 6, 7억이 빠져요. 그거 대박 아니에요? 그럼 다시 사.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라면. 그 다음에 그게 또 한 5, 6억, 4억 올라. 그럼 또 팔어. 그 다음에 또 한 7, 8억 빠져.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이제 눌러 살려고. 그러면은 평수를 넓힐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단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구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그쵸? 또 무리를 한다면, 뭐, 서쪽, 강남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저는 투기 세력이 아니에요. 몇 채 사가지고 시세 차익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이거죠. 상승할 때는 내 소유로 살고, 하락할 때는 네 소유로 살아. 욕심쟁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럼 아사모에 오세요. 실거래가 단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지수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아파트를 갖고 할 거예요. 그 아파트의 평수별로 여러 가지 하나의 개별 종목이라고 보고 주식 분석하듯이 할 거예요. 그 대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딱 하나씩
물론 이제 초기 세팅비는 조금 추가가 되는데 그분이 멤버십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그 아파트를 제가 AS 해드릴 겁니다. 자, 주간 단위입니다. 이건 일주일 전 주간 단위인데 여기도 보니까 송파구 빠지는 거 다 알죠? 내일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거 주간 단위고 넘어갈게요. 이거 어떻게 본 거니까. 자, 보세요. 폭락하는 거 보이세요? 노도강 이렇게 빠지는데 오늘 더 빠졌대. 송파구 빠지는데 오늘 더 빠졌대. 강동구 빠지는데 오늘 더 빠졌대. 야, 이거 성북구 같은 경우도 이거 잘못하면은요 3년 전 종가를 깨겠네. 지수입니다. 이거 부동산왕 데이터예요. 다 폭락하잖아요. 낙폭도 점점점 커지잖아. 근데 이것도 깼대. 지금 얘가 지난주에 0.455 마이너스였거든. 0.45% 마이너스인데 이번에는 0.5% 이상 이것보다 더 깨졌다며. 그러니까 막대기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 하락 인덱스가 점점 더 폭락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지. 이건 되게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호가 이런 건 호가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전에는 주둥이 효과, 아가리 효과로 막 1억 받고 2억 올리고 3억 올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팔살이 된 사람들이 막 투매를 한다니까. 근데 살 돈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충분히 기간이 필요하고요. 충분히 낙폭이 더 커져야지 살 사람들이 나타나지. 지금 사가지고 산지 2주 있다 보니까 더 하락했어. 그럼 사자마자 손해본 거 아니에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바닥치고 살짝 돌아설 때 사야지. 지금은 낙폭이 점점 커지는데 거길 왜 들어가냐고. 자산 사업할 것도 아니면서. 자, 이거는 25개국을 12개 지역으로 묶었는데 89년부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는 아무도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 이거 제가 100여 개 아파트를 돈 주고 샀다니까요. 아파트 하나당 2만원이에요. 2만원.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할 때 비용이 5만원 따로 내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를 추출하면서 7만원 내야 되고요. 10개를 추출할 때는 25만원을 내야 돼요. 왜? 단지 수 곱하기 2만원이고 한 번 작업할 때 5만원은 기본으로 작업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십 가입하셔도 원하는 분들이 한해서 다들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엘리엇 연구하는 아파트들만 봐도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대구인데 나는 부산인데 요 아파트 좀 분석해 달라. 그런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 대신 작업하는 데 한 보름 걸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데이터도 사야 되고 평형별로 단지수가 크면 평형도 많아요. 헬리오는 지금 작업하려고 보니까 34평이 5개 타입이야. 왜냐면 전용 면적 끝자리가 다르면은 부동산은 국토부에서 데이터 다운받을 때 셀이 달라요. 보통은 단지수가 그 대신 1000세대 이상이 돼야겠죠. 어쨌든 500세대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경기도입니다. 11개 지역. 89년부터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방금 전에 본 것 중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송파구 파란색 폭락하는 거 보이세요? 이거 시가총액 기반으로 만든 지수인데 강남구는 찔끔 빠졌죠. 서초구는 별로 빠진 것도 없어. 용산구도 빠진 것도 없어. 근데 송파구 파란색 폭락하는 거 보세요. 얘가 폭락하니까 밑에 있던 강동구는 같이 폭락하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넘어라. 그 다음에 보는 경기도. 자, 경기도 11개죠. 10개 단지씩. 자, 여기도 딱 보니까 과천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과천 폭락하는 거 보세요. 수원 광교 폭락하는 게 보이세요. 지금 수원 광교가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지더라고. 물론 잠깐 반등했다가 마는데. 자, 여기서 하남 볼게요. 하남원이다. 하남. 여기 하늘색 하남 있죠. 하남 폭락하는 거 보세요. 요 연두색은 평균이에요. 11개 지역 평균, 110개 단지 평균이에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일산이 좀 불쌍하게 됐네. 그쵸? 얘는 2019년까지도 못 올랐었어. 다른데 다 오를 때 혼자 못 올랐다가 뒤늦게 올랐다가 다시 빠져요. 일산 여기가. 자, 이건 오늘까지 데이터 입력한 거고요. 자, 이거는 거래량입니다. 이번 달에 지금 155건 신고 중입니다. 지난달은 536건 신고됐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얘는 600건을 못 넘는다니까. 이걸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게 이거예요. 빨간 게 10월 달이고 까만 게 10월 달이고 9월 달이고 확정됐고요. 11월 달은 아직 안 했어요. 왜? 140건밖에 안 돼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것도 없어. 한 요 정도 와 있겠네. 요 정도. 그쵸? 140건 정도면. 근데 10월 달 거 보니까 536건인데 이걸로 나머지 기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554건으로 나와요. 그러면 600건이 처음으로 깨져요. 폭락하면서. 10월 달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적은 만큼 폭락을 하더라고. 그 다음 월간으로 보니까 맨날 600건, 500건이잖아 이거. 여러분들 2016년, 17년 이때 보면요 15,000건, 14,000건이야. 근데 그거의 10분의 1이면은 1,500건이죠.
근데 그 1,500건의 절반도 안 된다니까 지금. 얼마나 폭락을 하면. 전세는 그래 지금 꾸준히 거래가 돼요. 오히려. 그 다음에 2000년부터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뭐 빌라 연립 이런 걸 다 분석한 건데, 빌라 연립은 제가 업데이트를 한 1년을 안 했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분석 지금은 안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금액대별로 15억 이상인 핑크존, 9억 이하인 그린존, 그 사이인 옐로우존을 보면은, 하락한 거를 보면은 국토부 실거래가가 더 급하게 빠지죠. 까만색. 왜 그래요? 얘는 국토부는 전수조사거든요. 저는 100개 단지, 400개 단지 이렇게 샘플 조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규모 단지보다 소규모 단지가 하락이 더 세요. 왜? 거기는 4억이 3억 되면 1억이 하락한 거지. 그러니까 같은 1억이 하락해도 4억에서 1억 하락하는 거랑 뭐 20억에서 1억 하락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소규모 단지일수록, 저가 아파트일수록 더 급락을 한다니까. 노도강이 많이 빠지는 게 또 그 이유예요. 연간 거래도 보면 완전히 침체됐죠. 지금 이게 마치 2008년도나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때도 거래량이 이렇게 줄지는 않았다 진짜. 이건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왜? 34년 파동이 끝난 거거든. 이때는요 반등. 2007년도는 조정 4파였어요. 근데 이거는 조정 4파, 5파, 6파가 아니야. 이거는 그전에는요 8년 상승에 대한 조정파 이랬지만, 지금은 34년 상승에 대한 조정파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 굳었다니까. 거래가 늘면은 지수가 오른다? 웃기는 소리예요. 거래가 늘면 더 폭락한다니까.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잖아요. 낙폭이 점점 커질 거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1년 동안을 보면, 2년 동안이구나. 2년 동안 보면 실거래가 지수가 상투치고 빠질 때 KB는 계속해서 올라요. 계속해서 올라. 근데 이미 실거래가 지수가 10월달에 상투치기 전에도 전세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는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힘이 없으니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얘마저도 지금 와서 폭락하는 거죠. 요 봉 차트는 엘리엇이 만든 시가총액 상위 100개고, 이걸 좀 검은색 진하게 해야겠다. 좀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요 점점점점 요거는 부동산원. 점점 길기가 커지죠. 이거 지난주 거예요. 자, 이거는 2년 동안이고, 이제 5년 동안을 보면 이래요. 2018년도부터 보면 이래요. 올라갈 때, 실거래가가 올라갈 때도 이미 부동산원의 전세 수급지도 폭락하고 있었고요. KB도 마찬가지로 폭락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지수도 고점이 자꾸 낮아지다가 지금 와서 폭락하죠. 그쵸? 아마 빨간 게 감정원이네. 그 다음에 초록색이 부동산원 계속 빠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거래 건수, 이거는 매매 거래 동향. 완전히 폭망했지. 그 다음에, 까만 게 매매 거래 동향이고, 분홍색이 전세 거래 동향인데, 전세 거래 동향은 그나마 좀 살아있죠, 그나마? 줄긴 줄었어도, 매매에 비해서는 뭐 훨씬 많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2년 동안을 봤을 때, 최근에 폭락하는 거 보면, 전세가 더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전세 수급지수 폭락하는 거 보이죠? 매매 수급지수 폭락하는 거 보이죠?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다고요? 리번 사태 직전에, 이렇게. 매매 수급지수도 폭락하고, 이제 바닥에서 기는 일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이거 2018년부터니까 5년치인데,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우리는, KB나 부동산에서는 올해 상투 쳤다고 그러잖아요. 실거래가는 이미 작년 10월 달에 쳤다니까, 저도 10월 달이었지만, 국토부도 10월 달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토부랑 일치하는 데이터를 발표한 사람이 엘리엇밖에 없다니까, 다 올해 들어서 상투 친 줄 알아. 실거래가는 질질 흐르고 있었다니까. 근데 집주인들이 아가리 효과, 주등 효과를 올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자전거래 몇 개 돌리는 바람에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는 줄 알았지.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5월달이 됐든 7월달이 됐든 아파트 팔려고 가보면 이미 그 가격에는 못 팔어. 그러니까 눈치 까는 사람들은 진짜 깠을 거예요. 지금 와서 막 폭락했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늦으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아사모에서 계속해서 실거래가를 분석을 하면서 실제 아파트 한 30개 플러스 20개. 그러니까 엘리엇이 관리할 게 한 20개에서 30개 될 거고요. 매수 후보군이 20개, 나머지는 지수 추적 위해서 솔직히 잠시중원 5단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매수 들어갈 건 아니지만 지수 추적을 위해서 시가총액 큰 것 중에서 할 거예요. 엘리트레박 이런 거 당연히 매수 후보니까 하는 거고, 대신 재건축은 안 해요. 음마는 재건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멤버십 회원 중에서 요청하신 거 한 20개 단지, 나중에 넘을 수도 있는데 20개 단지 정도 초기 세팅명을 받고 한 다음에 그분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 아파트를 추적을 할 거예요. 실거래가를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수고를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좋고 대구도 좋고 전국 어디나 상관없어요. 그 대신 가능하면 10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면 1000세대가 안 넘으면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지금 엘리트레파 막 폭락한다는 것도 대단지 4000세대 5000세대 되니까는 거래가 되니까 폭락하는 게 눈에 띄지, 1000세대 2000세대 되는 것도 그냥 거래가 안 되니까 1년 동안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안 빠졌는데, 그럼 그 안 빠진 가격에 한번 팔아볼래요? 그럼 총가격에 이제 왔어. 미쳤어. 이 가격에 누가 사.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0월달에 상투 친 거 기가 막히죠. 저항선 있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5월달 대선 이후에 이거 추세선 깨진 거 보이죠? 이거 갑자기 폭락한 거 잘 2달 동안 잘 기다가 이게 뭐예요? 지수함수 지지선 8년 지지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거는데 10월달에 갑자기 폭락하죠. 그러니까 폭락할 때는 어떤 지지선인가를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건 지수함수, 이거 산술 지지선. 요거는 지수함수 지지선, 이거는 1차 함수 지지선. 같은 선인데 지수함수에 줄을 걷느냐, 로그 차트에 줄을 걷느냐, 3수 차트에 줄을 걷느냐, 그 차이예요. 특히 2년 전 동월비가 꺾이고 나서 6개월 후에 상투 쳤다. 왜? 노태우 대통령 때 똑같잖아요. 4월 달에 상투 쳐가지고 그거를 반복한다면 10월 달에 상투 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상투 쳤네.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 하면서 옛날 사례를 들여보면서 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그만 내가 맞췄지 이러진 않아요. 저도 개월수 몇 월 며칠 날 상투 치나 이걸 어떻게 맞춰. 욕심이지 그거는. 자, 지금의 상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게요, 2006년 말 2007년 초 닷컴 버블 붕괴될 때랑 91년 5월달 노태우 대통령 상투 칠 때랑인데, 저는 이 국면에 되게 관심이 가요. 하락하는 패턴도 이렇게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버블 세븐 6년 하락할 때는요 1년 반등했거든요. 9개월 정도 반등했어요. 9개월. 근데 노태우 대통령 상투 치고 빠져갖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요 2년 반 반등했어요. 2년 반. 거의 3년. 2년 반? 3년. 거의 3년이에요. 3년. 3년 반등했다니까. 약하게. 근데 센 놈은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걸 돌파를 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번 반등장에 꼭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8년 동안 빠진다며. 2009년 10월달이 바닥일 거라며. 그럼 맞아요. 그건 대바닥이고 중간 바닥에서 저는 먹으러 들어간다. 왜? 어차피 8년 동안 계속 전세 살 수는 없잖아. 중간에 한번 먹고 나와야지. 한 4, 5억 먹어야지. 그거 나 이사 가기 귀찮아갖고. 여러분들 한번 이사하면은 4, 5억 벌 수 있다. 그럼 이사해요, 안 해요? 전무이사 해요, 안 해요? 상무이사, 전무이사. 진짜 조크도 안 나오네. 저 내일 캠핑 가니까 이런 조크도 없을 거예요. 거기선 조용히 얘기해야 돼. 옆에. 자, 91년 상투랑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투가 오히려 2006년 버블 세븐 상투랑은 조금 달라요. 이때는 피크 치고 올라갔고 이때는 슬슬슬 올라갔다가 폭락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반등합니다. 보세요. 얘도 여기서 반등하죠. 우리도 다음달 다다음달 연초에 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또 빠진다고. 근데 한두 달 반등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 사? 아니죠. 그 다음에 버블 세븐 무너질 때도 여기도 잠깐 반등했어. 이거 2달 동안 반등하고 보이잖아요. 여기 살짝. 그 다음에 더 빠지지. 지금 여기다 반등하더라도 또 빠진다니까. 자, 추세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빠질 거라고 봐요. 여기가 2029년 추세선인데 이게 60년부터 올라오는 지지선이거든요. 요거를 같이 추적하자 이거예요. 저랑 일리엇 씨랑 같이.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바닥일 때도 87년 노태우 대통령 상승할 때까지 이때의 지지선이 또 여기 또 지나가고 있다고. 요거. 제가 볼 때 여기서 한번 세게 반등할 것 같아. 반등했다가 죽는 거지. 보세요. 여기서 ABC, 여기도 ABC, 이번에도 ABC. 이 B를 먹는데 문제는 9개월짜리 B면은 안 먹지. 왜냐면 샀다가 9개월 지나고 나서 빠지는데 2년 차에 팔아봐. 본전도 안 된다니까. 이게 이번에 파동을 잘 계산해야 돼요. 추세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10월 달에 부딪힌다는 게 요거 10월 달에 부딪힌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5월 달에 깨졌다는 거 있죠. 요거 5월 달에 깨졌다는 거 이거 이 로그 함수 때문에 1차 함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두환 약간 이때 노태우 대통령인가? 노태우 대통령 할게요. 노태우 김대중 그다음에 박근혜 이를 잇는 기가 막히게 닿죠. 야, 어떻게 닿냐? 이렇게 닿냐? 여기서 분명히
센 반등 할 거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락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연말까지 대폭락을 할 것 같아. 중간에 잘못 들어가면 손벼요. 손벼 떨어지는 칼날에. 근데 그 다음에 반등을 존행할 것 같아. 엄청나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 9억에 사면 13, 14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만 살면. 2년은 넘어야지 팔 수 있잖아요. 단기 매도 양도 중간세 맞지 않으려면. 그걸 같이 저랑 같이 연구하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아싸 아사모 굶어 죽는 모임이 아니고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모임. 이거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 아사모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추세 분석한 거 맞고요. 자, 이거 봤고요. 엘리어트 파동하는 거 이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요, A, B, C 보이죠? A, B, C 보이죠? A, B, C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닷컴 버블 이후에 닷컴이 아니라 저희 버블 세븐 이후에 리먼 사태 이후에 급반등한 거 있죠. 이거는 9개월밖에 안 돼. 1월 달에 바닥 치고 9월 달에 상투 쳤어. 그러면 1월 달에 샀다가 그 다음 2년 지나서 1월 달에 팔려면요, 별로 고점에서 꺾인 다음에 한참 있다 팔아야 돼. 그러면 별로 먹을 게 없어. 근데 이거는 기간이 2년, 3년이야. 이건 3년. 어떻게 되냐면요, 8년 빠지는데 3, 3, 2. 그러니까 8년이지. 이때는 6년 빠지는데 2, 1, 3. 봤어요? 저는 2, 3을 노리는 거야. 2, 3. 이 1은 먹을 게 없다니까. 근데 이번에 3은 되게 클 것 같아. 2년 이상은 타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8억에 사면 14억, 13, 4억에 팔 수가 있을 것 같다니까. 그거를 같이 연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도 어쨌든 상황 봐서 안 팔 수도 있어요. 샀다가 보니까 13억, 14억 갔는데 팔으려 했는데 이게 20억 갈 것 같아. 그러면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안 팔아요. 왜? 서초구가 그랬거든. 이 IMF 때요, 서초구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다른 지역은 이렇게 빠졌는데 서초구는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 파는 게 맞지. 그쵸? 이때 잠깐 2년밖에 순간적으로 빠졌다 튀었거든. 그래갖고 얘가 버블세븐을 만든 거야. 서초구가. 서초구는요, 희한해요. 지금도 서초구가 안 빠지죠. 서초구는 거대한 세력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안 빼. 저는 서초구 강남구 쪽은 아니고 송파 강동 쪽인데, 뭐 20억 넘는 아파트는 살 돈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저는 철저하게 가성비거든요. 3억이어도 가성비가 쓰러져간 아파트라도 가성비가 3억이 면 3억이 들어가 사는 거야. 뭐 재건축 이건 아니겠지만. 자, 아까 봤듯이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 A, B, C,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A, B, C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3년 반등을 했거든. 근데 이때는 9개월 반등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의 반등은 한 2년, 2, 3년을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물론 전체적으로는 8년 또는 10년인데 8년 넘을 수도 있고 박승 총리님 말처럼 30년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 8년 중에 중간 반등이 존행 세게 나올 것 같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투기 세력 두 채 세 채 사는 그런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 저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자 중에 사는데 문제는 운 좋으면 안 팔고 계속 10년 20년 살 수가 있어. 계속 오르면은 저는 그 리듬을 살려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구하는 모임이 아사모, 아싸. 자, 뭐 금리 때문에 꺾인 건데 오늘 또 금리 올랐네요. 그렇지만 베이비 스텝을 했겠다고 해가지고 뭐랄까 좀 안심은 됐지만 그래도 누적적으로는 금리가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동안 올랐는데 또 오른 거야. 덜 올라서 그렇지. 내년에도 또 0.25 한두 번 올려봐봐. 그러면 누적적으로 150만 원 내는 이자를 지금 300만 원 내고 있는데 나중에 400만 원 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를.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보세요. 이게 2013년부터 이번 상승장의 연중 흐름이거든요. 자, 요게 파란 게 작년입니다. 작년. 연간으로 내내 오르다가 연말에 살짝 굽었죠. 근데 올해는 연초부터 빠져가지고 대선 때도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지금 9월까지 빠지고 10월달에 11월달에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연간으로 마이너스 10.6%야. 실거래가 기준으로요. 작년에 15%가 넘게 올라서 이거는 실질지수예요.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왜냐면 한 8, 9년 동안 되는 동안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보정해줘 갖고 전부 균질화 시켜, 그러니까
평화화시켜가지고 기준 시점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올해 망했죠? 자, 4분기 연속 마이너스 난 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통령별입니다. 요 파란 거는 문재인 대통령 5년입니다. 전행 올라가지고 후반부에 살짝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래도 어쨌든 5년 동안 엄청 올랐어. 91%였어요. 91%. 더블 났어요. 더블. 평균적으로 물가를 반영해도 더블 났다니까. 명목으로는 뭐 한 120% 올랐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보수 정권이 잡으면은 이게 아파트가 폭락했거든. 이 김영삼 대통령 아니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이렇게 5년 동안 빠졌다고. 근데 김영삼 대통령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플러스예요. 4년밖에 안 했잖아. 4년밖에. 아마 5년 했으면은 나머지 1년 동안 폭락해갖고 보수 정권은 역시 마이너스야. 이랬을지도 모르지. 좌파 정권은 무조건 플러스야. 어이구 여기 제일 많이 올랐던 노태우 대통령 때가 제일 많이 올랐네. 한 마지막 1년 한 2년 정도는 밀리면서 끝났지만 3년 동안 워낙 올랐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88년 2월달 취임했기 때문에 87년 저점은 저희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을 했구나.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 다음에 좌파 정권 2명 빨간색. 제가 일부러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한 거 아니에요. 위쪽은 우리 태극기가 위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파란색. 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요거 보수 정권은 5년 동안 내내 빠졌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따라가고 있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뭐 반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부동산의 사이클이라고 봐요. 자, 정리합니다. 재건축도 폭락세에 가담했습니다. 봤죠? 좀 전에 성탄시장 봤죠? 그 다음에 창동주공 10단지도 봤죠? 음마는 빠진 걸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도 빠진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하락기 때는요, 재건축이고 나발이고 뭐 신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강남 안 빠진다? 강남 불패? 웃기고 있네. 어차피 같이 빠져요. 덜 빠지는 정도? 뭐 정도뿐이지. 자, 그리고, 아사모,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합니다.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일목균형표, 피보나치, 스타캐스틱, 코포크, 소나, RSI, 그 다음에 파동 분석, 이런 거, 정밀 분석을 하니까 같이 봅시다. 같이 연구하면서, 남들이 다 폭락을 외칠 때 우리는 미리 폭락을 외치고서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야 될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당장 두세 달 안에 살 건 아니잖아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10억, 20억이 왔는데 여러분들 엘리엇 후원도 해주실 겸 여러분들도 공부도 할 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캠핑 가니까 저 없더라도 울지 마시고 찾지 마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